안녕하세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드리는 꿈꾸는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아이의 행복 키우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오늘 꿈꾸는 책방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그런 책들을 하나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책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네, 아이의 행복을 키우기. 네, 이 책은요,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10단계 양육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리학, 사회학, 뇌신경학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의 기술입니다. 네, 행복, 기술 잘 우리 매칭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증명된 행복의 기술이고요. 이 책은 또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추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책의 추천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문용린 전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요. 문용린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출세와 성공은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마라. 부디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인 행복을 놓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행복의 습관을 길러줘야 되고,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해도 행복이 저절로 절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자랄 때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어쩌면 행복의 기술 아닐까요? 행복도 습관이고 행복도 배워야 되고요. 행복도 아이가 느껴야지만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행복이 가장 소중하고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또 이 책에서 한 부분에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아이를 위해서 싸우지 말아야 되나? 싸워야 되나? 아이를 위해서 싸우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화가 나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빠와의 갈등을 나는 꾹꾹 참고 있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남편과 싸우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 실망, 고통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렵다. 또한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는 더욱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엄마의 감정이 편안하지 않고 엄마의 감정이 지금 막 흥분되어 있고 화가 나 있다면 아이한테 제대로 훈육할 수가 없고 아이에게 제대로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엄마가 화나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를 침착하게 차분하게 타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역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엄마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이를 위해서라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얼마나 불행한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도 이야기를 하지만 방법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싸움의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싸움의 기술? 싸울 때도 어떤 노하우나 기술이 필요하다면 우리 그 부분을 배워야 되겠죠. 오늘은 싸움의 기술 중에서 제가 2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냉정을 유지하라. 우리 싸울 때 냉정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저는 가족과 싸우면은 그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싸울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특히 남편과 싸울 때는 이 부분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자, 냉정 유지하기.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지자. 정말로 화가 날 때는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것만큼 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다.
30분 뒤에 다시 대화를 나누자고 하고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라. 네, 우리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당신이 지금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대화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30분 후에 다시 얘기해.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이렇게 대화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요, 내가 지금 너무 흥분이 돼서 내가 너무 감정이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지금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30분 후에 우리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내 문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편도 30분 후에 다시 협상을 할 그런 의지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네, 부부싸움에는 협상이 귀재가 되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요. 협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비이성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라. 왜 그러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지만 상대방도 내 의견이나 내 생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화가 되고 그게 곧 협상인 거잖아요. 네, 우리 말싸움의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싸움을 하게 되면요, 싸움에 기름을 붓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 의견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공감하거나 받아들여 줘야지만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겠죠. 네, 싸움의 기술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많이 공감 가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던 부분이고요. 네,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들께 저는 배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아이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 네, 이 책 배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크리스턴 카터는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과학적인 책, 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인 이 책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